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키시도록 하시고, 정말 피치 못하여 꼭 가야 할 상황이라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하고 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까짓 거 지키지 않는다고 무슨 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고 만든다는 것이죠. 네, 몇 잔 먹은 술, 에이, 까짓것 하다가 음주사고를 내고,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다가 또 사고를 내며,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다가 항상 사고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조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물론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칫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평생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기에 그러했던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은 절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물론 흉한 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 중에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출산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항상 축복만 있어야 하고 또한 즐거움만 있어야 하며, 그 가족들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또 듣는 것도 조심하며 또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그까지 장례식장 한번 다녀온다고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 조상님들이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행여 태어나는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그 욕을, 그 비난을 평생 먹어야 할지 모르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자녀나 또 가족이 있다면 생명체도 절대 해하지 마시고, 또 타인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마시고, 또한 불행한 일을 보시더라도 꼭 못 본 체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족 중에 큰 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그 기운이 아주 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가족들 역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힘든 상태를 오랫동안 겪어온 분들일 거예요. 네, 한마디로 기가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술을 몇 병씩 마시던 사람도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는 한 잔의 술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기운이 아주 약하시니 가능한 장례식장에 가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장례를 한 곳에서 또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떠한 흉사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흉사를 당한 사람의 혼령은 이승을 쉬이 떠나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그 혼령이 기가 약한 사람에게 씌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 토템에서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 나쁜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족 중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 최고의 길사입니다. 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축복만이 있어야 하겠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결혼 날짜를 잡고 나면 무조건 하였던 것이 바로 방생이었어요. 네, 한 생명을 살림으로써 복을 얻어 자녀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장례식은 흉사입니다. 네, 아무리 그 상이 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에는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당사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혹 피치 못하여 꼭 참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절대 장례식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식장 밖으로 상주를 불러내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부조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중에 일을 새로이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족 중에 큰 시험을 앞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결혼식은 참석을 하지만 장례식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은 10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매번 보는 시험이야 상관이 없으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일생을 다루는 시험, 즉 대입이라든지 또한 취업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전에는 그 부모된 자는 절대 이러한 곳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이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절대 장례식장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역시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는 배우자나 부모된 자는 몸을 경건히 하고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며 가능한 문밖 출입 역시도 삼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네, 행여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였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본인의 기운이 허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기가 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놀라고 무서운 것을 보지 못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듣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기가 아주 약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절대 장례식장에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네,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 잔만 마셔도 정신을 잃는 사람 역시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후자와 같은 사람에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되는 행위이겠죠. 여러분, 이런 장례식장 역시 그러한 거예요. 무조건 이런 분들은 몇 명이서 같이 가시고 꼭 장례식장에 가실 때 가지고 가야 할 것들, 즉 종교적인 식물이나 고춧가루, 또 책 등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것들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객기 든다, 객기가 들렸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러한 분들에게 생기는 전형적인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인이 상중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상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경우에는 3일장이나 5일장을 대부분 치르니 이것에 큰 제약이 없을 것이나 과거에는 심요살이라고 해서 3년간 부모님의 묘를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간에는 타인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49일간만 지키시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잊고 저승으로 가는 그 기간이 49일이라 이 기간만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상가집이든 결혼식장이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경우가 바로 청첩이나 부의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물론 상주나 혼주의 실수로 받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경우도 있을 것이나 네, 이런 경우라면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혼주나 상주가 나에게 원한이 있거나 혹 일부러 뺀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전통의 사상에서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저께 제게 메일이 왔던 내용으로 이야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